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6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범랑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랑,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범랑 냄비다, 범랑 그릇, 주전자, 범랑 용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범랑이란 낱말을 한자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유래가 되느냐, 그리고 범랑이란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에나멜이다, 또 파란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말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범랑, 냄비 같은 것이죠. 가정마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만, 한자로 보면 범랑은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일단은 두 글자 다 구슬옥변이다. 네, 구슬옥변이다. 뭔가 옷과 같이 맨질맨질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발음은 법법자와 사내랑자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랑은 고을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옥 이름이라는 뜻도 있다. 법이란 글자는 범랑랑에서 보듯이 범랑이란 어떤 물건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랑은 옥 이름 랑 이런 것은 예전부터 있던 글자를 이제 범랑과 같이 연결시켜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범랑을 보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공예와 관련된 낱말이다. 그래서 광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유약이다. 유약. 유약이라면 우리가 도자기의 유약이 나오죠. 뒤에 유약이 뭔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기 그릇에 겉에 올려 불에 구우면 밝은 윤기가 나고, 사기 그릇에 올렸다는 것은 어떤 도자기 흙으로 만든, 그렇죠? 그 그릇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칠해서 불에 구우면 밝은 윤기가 나고, 쇠그릇에 올려서 구우면 사기 그릇의 잿물처럼 된다. 유약이라고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또 다른 설명을 보면 광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유리질의 유약이다. 유리질의 유약이다. 그렇죠? 마찬가지 설명입니다만 금속으로 만든 가구나 그릇, 도자기 따위의 표면에 발라 윤이 나게 한다. 윤이 나게 한다. 그렇죠? 윤기가 난다. 이 유약이란 말 자체 유라는 것이 윤기, 윤이 난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네. 매장에 범랑을 바른 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랑은 금속 제품에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앞에서 유약이란 말이 나왔는데 범랑은 결국은 유약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약을 사전에 찾아보니 지피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이다. 쉽게 얘기하면 잿물이다. 그렇죠? 예전에 주로 빨리할 때 썼다. 그리고 이제 공예에 관련된 낱말로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자기 유약이다. 도자기의 몸에, 그렇죠? 더 씌우는 약이다. 도자기에 액체나 기체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며 겉면에 광택이 나게 한다. 윤이 나게 한다. 그래서 유약을 바른다. 유약을 칠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유약의 유 자체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윤을 뜻하는 것은 윤, 광택,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잿물이라는 뜻도 있고 윤이 나도록 이렇게 바르는 잿물과 같은 그런 액체를 얘기한다. 예. 그래서 범랑도 유약의 한 종류다. 그것을 칠해서 이렇게 무엇을 만드는 그런 것이다. 이제 소성을 한다 할까요? 네. 자, 이것을 제가 유약에서 범랑에서 찾아보니까 노다호로 우리 주부님들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만 호로라는 게 이제 일본말로 범랑이에요. 일본식으로 발음을 지금 우리가 많이 읽고 있다. 그래서 노다라는 회사에서 만든 범랑이다. 아마 유명한 모양입니다. 범랑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일본과 가까우니 일본의 제품도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 노다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야전이라고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후지호로 이런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후지 할 때는 후지산 할 때 한자 후지다. 후지 회사에서 만든 범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범랑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위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력한 설이 있다. 이제 설이 많겠죠. 네, 유력한 설로는 고대 중국에서 칠보, 우리가 칠보 공예 있지 않습니까? 그 칠보를 만드는 칠보 물질이다. 칠보질을 뜻하는 범어가 있는데 이것이 불름감이다. 불름감. 네, 우리 귀에 익숙지 않습니다만 한자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 름이 름이다. 름이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가 몇 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다. 불름감이다. 이게 이제 칠보질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칠보공예에도 보면 그 ben질ben질하게 돼 있죠. 네, 에나멜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불름으로 바뀌었다가 또 발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불랑감으로 바뀌고 범랑이라는 글자를 쓰다가 또 구스록변을 입힌 그런 범랑이라는 말로 정착이 됐다. 이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본 범랑공업회 홈페이지 나와 있고 일본 교과서에도 아마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것이 유력한 설이다. 그렇다면 다른 설도 있겠죠. 네. 영어로는 포슬린 에나멜이라고 부른다. 프랑스어로는 일단 보면 이메일, 독일어도 이메일 비슷한 그런 낱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는 이메일, 인터넷 이메일을 언급할 때는 이것과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인터넷 이메일을 얘기할 때는 하이폰을 붙인 이메일을 쓰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범랑 기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기원했고 유래를 했느냐? 범랑이랑도 자세히 보면 도자기와 반대로 유럽에서 중국에 전해진 기술이다. 예, 도자기 기술은 이것은 중국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발원이다. 그런데 이 범랑은 도자기와는 반대다. 유럽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흙에 유약을 발라서 만들어낸 것이 자기라면 금속의 범랑을 만들어서 금속의 유약이죠. 네, 유약 범랑입니다. 이것을 발라서 만든 것이 이제 범랑이다. 에게해 있습니다. 지중해 에게해의 미코노스 섬에서 발굴된 유물이 아마 BC 1400년대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이집트 중동 쪽으로 전파되고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온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마 중국으로 전해졌지 않겠느냐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나온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에 이 범랑의 가장 초기의 기법이 사용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BC 1300년인 것 같습니다만 투탕카멘 가면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의 어떤 그런 물질이 황금 가면에 나와 있죠. 그게 초기의 기법이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유물은 이렇게 BC 14세기, 13세기 이렇게 발견이 남아있지만 본격적인 범랑 기법의 유래는 7세기에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이 원조다 하는 게 거의 정설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범랑이라는 건 이왕 다루는 김에 제가 자료를 보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렇죠. 내열성, 열에 강하다. 또 냉각성, 잘 안 식는다. 이런 것도 있고. 내식이다. 예, 부식하는데 좀 잘 부식되지 않는다. 산에도 강하다. 그렇죠? 그리고 색깔을 잘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이 색깔이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흡착, 이렇게 잘 외부에 그것이 잘 묻지 않는다. 그렇죠? 아주 반질반질하죠.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안전하다. 이런데 단점도 있는 모양이에요. 충격이나 또는 떨어뜨리면 깨질 우려가 있다. 겉에 유약 바른 범랑질이 깨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좀 깨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쇠가 바탕이 주로 이제 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녹슬기가 좀 쉽다. 이런 것이 자료에 있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앞에서 말하는 범랑이라는 것은 에나멜과도 거의 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 공예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에 범랑 설명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나멜이다. 화학 용어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다른데 저는 읽어도 사실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면 안료를 포함한 도료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도료라는 것은 칠하는 제품이라는 그런 얘기죠. 페인트 칠하는. 좁은 뜻으로는 유성 페인트에 상대하여 에나멜 페인트를 말한다. 에나멜 페인트와 래커 에나멜이 있는데 광택이 있고 목공품이나 피혁 제품을 비롯하여 기계 차량 따위에 외부 도장에 쓰고 있다. 그래서 공예의 측면에서 보면 범랑이나 에나멜이나 같은 낱말이다. 또 보면 이게 사전에 보면 범랑은 에나멜과 파란이라는 낱말과 같은 말이다. 파란. 여기서 한자가 없고 순 우리말이다. 이 설명은 앞에 범랑 설명과 똑같습니다. 네, 결국 파란과 범랑이 같은 얘기다. 파란이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다. 네, 파란이 되겠죠. 파란. 이 범랑을 중국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팔랑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뭐 발음에 어조는 제가 틀립니다만 이렇게 쓰고 있다.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게 호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파란이란 말은 중국식 발음에서 온 낱말이다. 어원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범랑질이다. 뭐 에나멜질이라는 걸 쓸 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를 얘기할 때도 그때 에나멜질이다. 아마 그거 다 범랑질과 같은 것이다. 범랑류, 범랑으로 된 잿물을 이제 범랑류라고도 한다. 네, 유약이죠. 네, 오늘 범랑이란 한자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구수록 변이 있는 법자와 사내랑자를 쓰는 막 그런 낱말이다. 그래서 이것이 한자로 어떻게 어원이 어떻게 되고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